추진비를 가지고 그러면 누구를 사줘요, 밥을? 저는 거의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럼 그 뭘로 써야 되는 건데? 식비 아니면 어디다 써요? 해외 연수 가셨을 때 업무 추진비 사용한 내역이 좀 있던데요. 질문 일단 지금은 불이해 주시죠. 공무 수행에 활용하라고 주는 시민의 세금인 업무 추진비.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법인카드로 직원과 회식을 하거나 주민에게 선심 쓰듯 밥을 사며 업무 추진비를 마치 눈먼 돈처럼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었지요. 매해 시민단체와 감사기관, 언론에 의해 지적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업무 추진비 남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새롭게 출범한 대전, 세종, 충남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어떨까요? 시사인 대사남이 대전, 세종, 충남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 승리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국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고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신뢰를 한층 높여 가겠습니다. 제작진은 대전 참여연대와 함께 대전, 세종, 충남 지자체와 의회 총 27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업무 추진비를 분석했습니다. 시장과 도지사에게 주어지는 업무 추진비는 6개월치 기준으로 급여의 1.4배에서 1.7배, 월급 외에 그 이상의 업무 추진비가 주어지는 셈인데요. 그 업무 추진비는 이제 문자 그대로 어떤 기관장이나 부서의 장이 기관을 운영하거나 어떤 시책을 펼칠 때 이제 필요한 경비를 이렇게 보존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를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어떤 그런 비용을 보존해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들은 업무 추진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집행 목적별로 가장 많이 쓴 내역을 보면 대전시는 내부 직원에게 38.9%, 충남도는 내부 직원에게 46.9%, 세종시는 내부 직원과 식사 간담회, 물품 구입에 각각 28%를 썼습니다. 의회는 어떨까요? 대전은 식사 간담회에 39.1%, 충남은 식사 간담회에 50.9%, 세종은 내부 직원에게 59.6%를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내부 직원 격려에 업무 추진비를 많이 썼는데요. 직무 수행과 시책에 쓸 비용을 직원을 위한 식사와 경조사비 위주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직원 격려 목적으로 해외에서 업무 추진비를 쓴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 지난해 말 유럽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이들이 해외에서 사용한 내역은 총 6건, 명품 매장으로 추정되는 곳과 유명 카페가 포함되어 있었고 12월 24일에는 로마에서 직원 격려 목적으로 100여만 원을 썼습니다. 직원 격려로 100여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써야 했던 까닭, 대전시의회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페라가모에서 뭐 기념품을 샀다는데 그것도 기념품 같은 것도 누구한테 지급되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랑 따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상의를 별도로 저희가 자료는 자료는 따로 제공 안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안 드리는 걸로. 그럼 저희는 그 정보를 누구에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실제 상황은 그렇고요.
공무 중에 쓴 비용인데도 공개할 수 없다는 의회. 마침 업무 추진비를 직접 집행했던 이재경 대전시 의원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해외 연수 가셨을 때 업무 추진비 사용한 내역이 좀 있던데요. 그 직원 격려로 21명 100여만 원이 사용됐었는데 로마에서. 지금 인터뷰하는 겁니까? 질문 일단 지금은 보류해 주시죠. 또 이것까지 뭐 다 이렇게 내보내시고 이렇게 오면. 네. 예. 정작 사용 내역에는 함구하면서 제작진의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위원장님 업무 추진비 내역입니다. 이렇게 결국 해외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 한마디도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재경 의원이 100여만 원을 사용한 내역을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집행한 날짜와 일정을 확인해보니 로마로 나와 있는데요. 제작진이 수소문한 결과 이곳은 로마의 기념품 가게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샀는지 누구에게 줬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일정을 함께한 동료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때 하여튼 로마는 같이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히 모르거든요. 사실 그거는 뭐 제가 제 카드도 아니고. 그 동료 의원이 쓴 거를 제가 어떻게 어디서 결제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동료 의원을 감싸는 듯한 발언들. 이번에는 담당 여행사에게 물었습니다. 저보다 동행을 하고 있어서 같이 있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행안부의 훈령에 따르면 업무 추진비 집행 시 목적과 장소,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50만 원 이상은 상대방의 소속 또는 성명을 증빙 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서류조차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시민단체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100여만 원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은 지금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자기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시민이나 주민들이 보존해 주는 그런 의미라고 그런다면 자기가 쓰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공개성이 당연한 것이고 그 공개성은 상당히 그것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쓰였다는 게 드러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아주 마땅한 어떤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번에는 업무 추진비를 집행 장소로 나누어 분석해봤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장소로는 식당과 카페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기초의회에서 두드러졌는데요. 대전과 충남, 시군구의회 20곳 중 무려 10곳에서 업무 추진비의 90% 이상을 식당과 카페에서 사용했습니다. 제작진은 이들의 식당 사용 내역을 살펴보던 중 하루에 식사를 2번 하거나 1시간 이내에 2곳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곳을 발견했는데요. 충남도의회 조기련 의장은 8월 8일 만찬 2번에 45만 원, 9월 1일 오찬 2번에 62만 9천 원, 9월 19일 오찬 2번에 45만 5천 원을 썼습니다. 9월 19일자는 25만 2천 원짜리 하나랑요, 20만 3천 원짜리 하나에서 둘 다 오찬 간담회고요. 제작진은 의회 사무처를 통해 업무 추진비 사용 시간과 장소를 확인했는데요. 8월 8일에는 1시간 10여 분 차이로 논산 A식당과 부여 B식당에서 만찬이 있었고 9월 1일에는 1시간 40분 간격으로 부여의 식당 2곳에서 9월 19일에는 36분 간격으로 쓰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만찬 간담회 모두 의장이 참여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의장 비서진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원인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각 분야별로 만나다 보니까 다 한꺼번에 못 만나니까 좀 나눠서 만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충남 지역의 의정을 두루 살펴야 하는 도의회 의장. 제작진은 도의회 의장이 업무 추진비를 집행하며 특정 식당을 자주 이용한 내역을 발견했는데요. 대부분 조기련 의장의 지역구인 부여군의 소고기집이었습니다. 그가 지역구에서 주로 사용한 내역을 보면 A식당 14번, B식당 7번 등을 포함해 4곳에서 730만 원가량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부여의 A식당, 조 의장이 업무 추진비로 4개월간 14번 방문한 곳입니다. 의장님도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네.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수동국이에요. 여기가 여기 명품, 중심 측근에서 여기 이제 덩어리 고기까지. 그리고 여기 이제 일반국이에요. 의장님 뭐 자주 드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품 아니면 명품 자주 드시는데. 일품이 명품 자주 드시고.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이곳은 소고기 전문점으로 1인당 가격 또한 만만치 않았는데요. 특정 식당을 자주 간 이유에 대해 직접 물어봤습니다. 내가 잘 가는 집이 하나 있는데 네. 고기를 숙성을 시켜요. 맛이 있어. 뭐 아무 관계도 없어요. 무슨 학교 후배라든가 뭐 아무 관계도 없어. 그래도 오해의 소지도 있네.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추접스럽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로 자신의 지역구 식당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의회 김홍태 의장. 그는 원구성 실패로 집행을 못한 7월을 제외하고 지난 5개월간 업무 추진비로 1,160만 원가량을 썼는데요. 그중 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약 1,108만 원. 전체 업무 추진비 가운데 94%가량을 식사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식사 88건 중 58건이 자택 근처로 추정됐는데요. A식당 12회, B식당 9회, C식당 5회 등 해장국집에서 고깃집, 횟집, 치킨집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자택 인근에서 사용된 업무 추진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신탄지 살아요. 거주지가 신탄지인데요. 제가 저 아는 집도 많고 예전부터 뭐 저 신탄지에서 한 50 몇 년 살았으니까 저는 거의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식사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 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우선입니다. 업무 추진비를 단순히 이제 네. 직원들 밥을 사주고 이런 용도로 쓰시는 것 같은데. 아니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그러면 뭐 누구를 사줘요 밥을? 업무 추진비를 자신의 지역구 중심으로 사용하고 집 근처 식당에서 일상적으로 식사하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진시 의회 의장은 업무 추진비로 16번이나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해장국집을 찾았는데요. 모두 집 근처 식당이었습니다. 업무 추진비 규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비정상적인 시간대나 자택 근처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어떤 지침에 따르면 예를 들면 이제 뭐 간담회를 한다. 그럼 간담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간담회, 뭐 어떤 목적의 간담회고 누가 참석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요. 직원 격려를 하더라도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일상적인 밥값이 아니라 정말 어떤 격려해야 될 만한 어떤 수고한 어떤 업무가 있고 그에 대한 어떤 격려 목적으로 뭐 사용을 하는 것이 맞지. 이게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밥값으로 쓰라고 주는 돈은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개인 사비로 써야 되는 것이고 자기 일상적인 밥값은. 업무 추진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공적인 비용. 업무 목적에 맞는 곳에 엄격하게 써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들은 직원 챙기기와 선물 구매 등 선심성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제작진은 충남도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보던 중 특이한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집행 목적은 꽃수반 구매. 도지사를 포함해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가 같은 날 같은 시간 똑같은 명목으로 총 606만 원을 썼습니다. 꽃수반은 무엇이고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구입한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꽃수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복도로 오셨지만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외부 인사 접견실 이런 데 이제 다른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하고 대담하시고 손님 맞이하실 때 그냥 딱 테이블만 있으면 좀 썰렁하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준비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도지사실과 접견실에 생화 화분을 매주 들여놓는다는 답변. 업무 추진비 집행 목적에는 맞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무실 환경 정비 차원에서 사무관리비로 해도 그거 뭐 정확하게 이제 법적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지사님 방이다 보니 사무관리비로 하는 게 아무래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업무 추진비로 하는 게 아닌가. 업무 추진비 집행 규칙에는 시책 또는 홍보, 회의와 간담회 등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사무실 환경 정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충남도지사는 업무 추진비를 내부 직원 격려와 물품 구입에 73%가량 사용했는데요. 직원 격려 5천에 1,200만 원을 쓰거나 직원 추석 선물로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 추진비의 집행 주체인 도지사는 해당 내역을 파악하고 있을까요? 호수반 구매한 내역이 있던데 혹시 그 업무 추진비 도지사님 업무 추진비를 지시 사항이 있으셨던 건가요? 일정 잡고 그런 걸 지시를 하겠어요? 그러면 도지사님 업무 추진비로 구매돼 있던데 그럼 누가 그렇게 구매를 하신 건가요? 비서실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 업무 추진비 같은 거 만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 도지사님은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정확히 자세히 모르고 계신 거예요? 도지사님 업무 지금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해 묻자 다소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도지사 업무 추진비라고 하더라도 비서실에서 저 판단해서 쓰는 거지. 내가 이걸 써라 저걸 써라 해요? 그러게 무례하게 뭐예요 이게? 됐어요 이제. 업무 추진비는 비서실 소관이라는 답변. 본인과 직접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도 이제 기관장의 기본 자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관장과 관련된 예산이 낭비되고 있거나 제대로 뭐 엉터리로 쓰이고 있다면 그러면 그 기관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 쓰는 돈들이 과연 낭비가 없고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과 직접 관련된 돈들 특히 뭐 업무 추진비라든지 뭐 여비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허투루 쓰이는 건 없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뭐 일종의 기본 자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자체장과 의회의장은 업무 추진비의 집행 주체입니다. 이들은 사용 범위와 규칙을 제대로 파악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전 동구의회 박영순 의장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10번가량 인근의 경치 좋은 유명 식당에서 업무 추진비로 식사를 했습니다. 브런치 카페가 아니고 대부분 우리 이번에 의원들이 10분 중에서 5명이 초선 의원이에요. 이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동구가 이렇게 대청댐 주변에는 자원도 많고 멋있는 부분도 많아서 경제적으로도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의원 한 분은 지금 저는 언제 거기 한번 대청댐 근처 데리고 가냐고 그러는데 많이 몰라서 그쪽으로 좀 갔어요. 직원 격려, 의정 논의, 간담회까지 식당을 간 목적도 다양했는데요. 의장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지역민들의 세금으로 일단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사용되는 것들이 맞냐고 그럼 그 뭘로 써야 되는 건데? 식비 아니면 어디다 써요? 우리는 식비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업무 추진비가. 아니에요? 대청호가 한눈에 보이는 이곳은 박영순 의장이 업무 추진비로 수차례 다녀간 식당 중 한 곳입니다. 1인당 가격이 약 2만 원이 넘고 전체 요리가 제공되는 곳인데요. 과연 적절한 집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간담회라고 하면은 주변에 어떤 그 사각지대 분들 그리고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을 좀 더 만나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브런치를 먹는 거는 의정 활동보다는 그냥 좀 약간 어떤 업무 추진비를 통한 브런치 카페 투어를 다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전 동구의회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중에서 보다 심각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부의장이 업무 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언론사 관계자와의 식사에서 기준 금액을 넘긴 겁니다. 지출 내역서를 확인해보니 강정규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동료 의원, 언론사 관계자와 함께 만찬을 가졌는데요. 1인당 식사비는 4만 원이었습니다. 업무 추진비 관련 훈령에 따르면 상대방이 청탁금지법 대상의 경우 청탁금지법을 따라야 하는데요. 언론사 관계자의 음식물 제공 기준액은 3만 원입니다. 사용한 내역이 사실이라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상황. 강정규 부의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당시 10월 달에 언론사 관계자 만났을 때 부의장님이랑 의원이랑 언론사 관계자가 동행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뭐 의원은 몇 명 동행했나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11월에 만났던 그것도 역시 지난 부분이라 이렇게. 대전 동구에서 무려 4선을 역임한 강정규 부의장.
지금 아까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어쨌든 앞으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뭐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숙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 기준 금액 내에 있었지만 언론사 관계자에게 과도하게 집행한 기초단체도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의 업무 추진비를 살펴보던 중 특정 시기에 몰려있는 건을 발견했는데요.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언론 홍보를 목적으로 총 10건 약 259만 원을 썼습니다. 이들이 언론사 관계자와 잦은 간담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좀 친분이 있고 식사를 한 번 더 하고 술자리라도 한 번 더 했던 기관장들의 기사라면은 일부 뭐 단어를 조금 낮춘 표현들을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사에 영향은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이 필프리 민주주의를 위한 아주 기초 제도로서의 그런 사명감 이런 걸 가지게 되면은 사실 그 예를 들어 돈 씀씀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고심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어떤 자료를 남기기 위한 어떤 스스로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냥 자기 일종의 공돈 생긴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업무 추진비 문제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안부는 2015년 업무 추진비 집행 기준을 마련했지만 사용 범위가 넓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21일 업무 추진비 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적 사용이나 이제 어떤 제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이제 제한 기준을 이렇게 둬놨는데요. 대부분 지자체들이 이제 다 사적 사용에 대해서 이제 금지하도록 하는 그런 제한 규정을 넣었는데 일부 지자체가 그런 조문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 공부를 한 거예요. 저희가 그 규정에 4만 원을 이렇게 초과해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런 조문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부정청탁 금지법에 이제 접대비는 이제 3만 원 초과해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다 명확하게 어떤 법하고 충돌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개선을 요구를 했어요. 저희가 현재로서도 뭐 예전보다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업무 추진비는 기관장이나 의회 의장의 쌈짓돈처럼 인식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쓰이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이걸 건절하려면 결국에 이제 외부의 어떤 감시, 견제가 필요하고 또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이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감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자칫 잘못하면 일종의 이런 예산 낭비의 사각지대처럼 될 소지가 많아서 좀 근본적인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공직자가 누리는 권리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는 공직자의 의무입니다. 의원들의 책무임을 명심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혈세 낭비가 근절되길 바랍니다. 업무 추진비는 엄연한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공무수행에 사용한 업무 추진비를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관행이라는 이유로 또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을 구분하지 않고 업무 추진비를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사원의 업무 추진비에 대한 철저한 감사, 행안부의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한 명확한 제한과 규정을 통해 업무 추진비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별명은 아테네의 쇠파리였다고 합니다. 쇠파리처럼 성가실 만큼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상대의 무지를 자각하게 해서 붙여진 별명이라고 하는군요. 지혜를 추구했던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의 역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언론의 역할은 질문을 통해 사실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파편화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얻은 합리적 의심을 다양한 질문을 통해 사실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요. 그래서 진실에 다가서려는 질문은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우리 사회가 언론에 부여한 막중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널리즘은 누군가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것을 보도하는 일이라고 한 작가 조지 오웰의 말처럼 언론의 질문 대상은 그 질문이 그리 달가올 리는 없겠죠. 저희 제작진 역시 이번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를 취재하며 많은 공직자들로부터 불만과 불쾌함, 심지어 편파적이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고 없이 찾아온 제작진이 불편해서였는지 감추고 싶은 사실이 드러날까 뜨끔해서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문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질문이 없다는 것은 어떤 문제도 잘못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문제도 잘못도 없는 완벽한 사회란 존재할 수가 없지요. 누군가에게는 성가시거나 불편할 수 있어도 그것이 더 좋은 지역사회를 위한 것이라면 저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질문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달려온 100회라는 시간보다 앞으로 달려갈 시간이 더 많이 남은 저희 시사인 대세남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사인 대세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